반갑습니다 형님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 숲TV 생방송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숲TV로 보시는 형님들은 추천이나 즐겨찾기 부탁 좀 드리고요. 이따가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이나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쭉 보니까 이제 백투백 경기들이 되게 많은 편이고, 그래서 백투백 위주로 많이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상대전적으로 이제 얼마 전에 좀 최근에 12월달 안에 붙었던 경기들이라든지 최근에 여러 폼들이나 또 특별한 결장자가 있는 경우 그런 것들 반영해가지고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 자, 첫 경기 올랜도 대 뉴욕 경기는요, 일단 얘네들도 얼마 전에 붙은 적이 한번 있었습니다. 네, 100대 91로 올랜도가 홈이었었거든요. 여태까지 이제 올랜도가 그 홈에서 17연승을 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작년부터 해가지고 뉴욕이 끊어냈던 경기다. 이날은 이제 프란츠 바그너가 부상이 딱 걸리고 벤케로 바그너가 없을 시점이었었어요. 그전에도 올랜도가 홈에서 한 2번 정도 이기면서 프란츠 바그너랑 벤케로가 없는데도 여전히 강하다, 이런 것들을 보여줬었는데 이때 끊겼습니다. 17경기 만에 처음으로 홈에서 패배를 한 경기였었는데 보시다시피 점수가 되게 안 났습니다. 올랜도와 색깔대로 갔어요. 사실 그리고 뉴욕도 되게 좋은 공격팀인데 얘네들도 템포 자체는 그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일단 뭐 뉴욕에서는 전반적으로 야투율 자체는 그리 나쁘진 않았어요. 3점도 꽤 더 터진 편이고, 이날은 또 이제 카렌 서니 타운스가 20-20을 성공을 했는데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높이도 그렇고 막을 수가 없다, 그런 것들을 보여줬었고, 자, 올랜도는 이날 이제 썩스가 되게 못했었죠. 썩스가 그야말로 멸망을 했다, 이런 날이었는데, 근데 이날 가장 잘한 선수가 모리츠 바그너였거든요. 뉴욕 상대로 되게 잘했었는데, 근데 지금 이 모리츠 바그너마저 없는 그런 상태의 올랜도여가지고, 일단 여러가지 모양새로는 뉴욕 사이드가 조금 땡기기는 해요. 그리고 또 올랜도는 백투백이잖아. 올랜도는 뭐 백투백 이제 3승 2패 정도로 그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올랜도의 홈발을 무조건 생각을 해야 되긴 합니다. 얼마 전에 마이애미한테도 제가 28점 차 경기를 뒤집기도 하고, 4쿼터 때 37대 9였나 8인가 하여튼 그거를 뒤집기도 하고요. 보스턴한테도 20점 차 밀리는 거 홈에서 뒤집고, 그리고 뭐 오늘은 마이애미 상대로 오늘도 좀 잡을 뻔 했는데 막판에 버저비터 맞기도 하고 졌습니다. 그래서 올랜도가 최근에는 이렇게 홈에서 그전까지 17연승을 달리다가 뉴욕한테 끊긴 이후로 그거 포함해서 2승 3패예요. 2승 3패.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나 애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올랜도도 약해지는구나, 홈에서도.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는 것 같고요. 뭐 뉴욕은 제가 매번 이렇게 훌륭한 공격팀이다, 지표상으로도 시즌 전체로 봐도 야투 성공률, 3점 성공률 전체 2위입니다. 대신에 얘네들도 템포가 빠른 편이 아니어가지고 득점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순위권에 있지는 않은데, 최근에도 뉴욕의 공격은 좋아요. 제가 매번 이제 요즘에 칭찬하고 있는 선수 미칼 브리티스가 제대로 살아났다. 지금 12월 달에만 11경기 동안 야투율이 57.7%, 3점이 46.9%입니다. 경기당 40분 뛰면서 강철 체력을 또 보여주고 있기도 하고, 경기당 22.7점으로 되게 잘하고 있어요. 뉴욕으로 와서는 사실 초반에 조금 못 미치다가 12월 달 들어서는 제대로 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사실 브런슨이 올 시즌에는 이제 좀 작년만큼 이렇게 막 통나무를 메고 있지는 않잖아요. 왜냐면 뉴욕에 좀 해줄 애들이 많다 보니까 뉴욕이 터질 공산이 상당히 많은 팀인데, 지금의 올랜도는 이렇게 좀 공격 자원들이 많은 뉴욕에 비해서는 누구한테 기대해야 될지 모르겠어, 공격면에서. 그 정도로 저는 이건 조건상으로는 뉴욕이 원정이어도 유리한 면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좀 언더 같은 거로 생각해 볼게요. 지난번이랑 비슷한 양상일 것 같기도 하고, 둘 다 기본적으로 느리게 하는 팀입니다. 여기 보면은 뭐 야투 이런 시도 같은 것들 보면은 올랜도는 리그에서 4번째로 안 던지는데 상대는 최대한 못 던지게 한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뉴욕은 여기에 뭐 따로 크게 적혀있지는 않지만 얘네도 일단 뭐 자유투 횟수 같은 것도 적은 편이고 페이스가 굉장히 느린 팀입니다. 이런 것들이 서로 겹쳐있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저는 일단 언더 색깔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뭐 뉴욕이 얼마나 터질지는 봐야겠지만은, 글쎄 뭐 지난번에는 그래도 9점 차로 대승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6.5라는 기준점은 올랜도 원정에서는 되게 큰 부담입니다. 저는 그래도 뉴욕의 사이드를 보고 있긴 한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는. 보스턴 대 인디애나 경기, 얘네들도 작년 컨퍼런스 파이널에서 보스턴이 스윕을 했었었죠. 내일 뭐 인디애나가 백투백이에요. 어제 오클라호마랑 되게 홈에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인디애나도 분명히 장점 같은 게 많이 나왔었는데 하여튼 간에 오클라호마한테는 안 되더라고. 제가 경기를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인디애나 입장에서는 진짜 할 만큼 했는데 안 된 경기였었고요. 자, 근데 이제 인디애나가 백투백인데 2승 3패로 썩 좋지는 않아요. 근데 보스턴은 요즘에 패배가 되게 많아졌습니다. 제가 여기에는 지금 7경기를 잡아왔잖아요. 보스턴이 7경기 동안 3승 4패, 승률이 5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보스턴이 그만큼 좀 솔리드하지 못하다, 그런 것들을 반증해 주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매번 말씀드리는 거, 보스턴이 얘네들이 마헨을 보기에 좋은 팀이 아니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 보스턴의 17승 가운데는 마헨이 4번밖에 없었다. 13번이 프렌이라는 소리거든요. 요즘에는 그냥 대놓고 질 때도 많습니다. 그 정도로 보스턴이 오락가락한 시점이다. 흔들리면서 마헨 성률도 되게 낮다. 작년에 보스턴을 생각하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요. 일단은 이거는 뭐 보스턴이 의심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인디애나가 또 백투백이라는 거, 이게 많이 거슬리긴 합니다. 근데도 난 10.5 정도면은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은 돼. 제 머릿속에 가장 생각나는 거는 그 가장 최근에 인디애나의 백투백 경기가 토론토 원정 다음에 브루클린 원정이었었거든요. 토론토 원정에서 졌어. 근데 그 다음날에 브루클린 원정에서 90점밖에 못 내고 패배를 했습니다. 90대 99로 패배를 했는데 그런 경기들이 막 떠오르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인디애나한테 손이 잘 안 가기는 해요. 전 이거는 핸디는 그냥 피하고 싶고 그래서 뭐 오바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인디애나는 여기도 뭐 수비가 좋게 찍힌다 이렇게 나와는 있는데 뭐 워낙에 못했던 팀들을 상대해가지고 잘 묶었던 거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도 해요. 그래도 보스턴도 물론 요즘에 공격 지표 같은 거 좋지 못하고 이러긴 합니다만 어느 정도 좀 오바를 기대해볼 만한 부분이 있는 팀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기대가지고 오바 보고 있는데 233.5면 조금 부담되긴 합니다. 요즘에 얘네들의 폼 봤을 때는 작년 같으면 그냥 무난하게 오바 찍고 막 이러겠는데 올 시즌에는 그러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요. 다음 브루클린 대 샌안토니오 경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거는 좀 나는 찍고 할 거야 이거는. 네, 이걸 제가 찍고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일 저는 이제 브루클린에서 벤 시몬스가 나오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이제 슈로더가 이탈한 이후에 브루클린이 5경기 동안 104점, 101점, 94점, 95점 이렇게 못 넣고 있다가 오늘 이제 릴라드나 콤보가 없는 미러키를 상대로 111점이나 넣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브루클린의 이런 저득점 행보들이 약간 끊기긴 했는데 요즘에 브루클린에서 경기를 이제 이끌고 있는 선수는 시몬스거든요. 브루클린에서는 얘가 이제 시몬스가 뛸 때가 팀적으로 한 5.5점 가량이 좋아진다. 공격은 별 차이가 없다고 나오지만은 수비적으로 시몬스가 뛸 때가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는데 시몬스가 지금 1번으로 나오면서 이런 리딩을 해주는 게 상당히 팀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벤 시몬스가 12월달 정도부터 이렇게 본 건데 일단 야투를 좋고요. 그리고 얘는 뭐 3점은 없으니까 원래 얘는 슛을 쏘면 안 됩니다. 그래도 자유투도 예전에 비해서는 괜찮은 편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어시스트 같은 거 7.1개를 기록해주고 있거든요. 경기당 24분 막 주전급으로 엄청 많이 막 뛰는 것도 아닌데 이 정도면 괜찮은 수치예요. 더구나 요즘에 한 4경기 동안에는 그 슈로더가 빠지면서 경기당 30분 내외로 뛰고 있는 모습들이 보이는데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즘 시몬스의 가치가 높다는 소리거든요. 제가 여러 번 시몬스가 없을 때 브루클린은 이런 핸들러를 해줄 사람이 없다. 쉐이크 밀튼이나 키언 존슨 이런 애들이 해야 될 텐데 당연히 시몬스나 슈로더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내일은요 브루클린이 백투백이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게 벤 시몬스의 24-25 시즌인데요. 보면은 벤 시몬스는 올 시즌에 백투백을 전부 다 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제 마우스 포인터 있는데 여기 날짜가 있거든요. 보면은 뭐 이때는 하루에 이런 휴식이 있었는데도 결장을 했었었고 그리고 3일날 경기하고 4일날 백투백일 때 결장을 했고요. 8일날 경기하고 9일 백투백일 때 결장을 했고요. 11일 하고 하루 쉬었는데 13일날 또 결장을 했습니다. 24일날 경기하고 25일날 백투백 쉬고 1일날 뛰고 2일날 백투백 쉬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백투백을 다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등부상의 여파도 있고 지금 브루클린이 과연 내일 벤 시몬스의 출전을 강행을 할 거냐? 저는 솔직히 말해서 확률이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브루클린은 어떻게든 지금 탱킹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제가 매번 브루클린은 내년에 드래프트 픽이 4장이나 있고 내년에 드래프트 이런 풀 같은 거는 올해랑 비교해도 훨씬 더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브루클린은 무조건 탱킹을 해야 되는데 지금 생각보다 막 감독이나 선수들이 잘해가지고 예상보다도 많은 승수를 올리고 있는데 얘네들은 그만 이겨야 되거든요. 수뇌부 입장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시몬스한테 휴식을 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시몬스가 빠진 브루클린은 되게 약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끔 뭐 수비력으로 일을 낸다든지 이런 뭐 불타는 열의로 해내는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그렇게 생각하긴 지금 샌안토니오는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웬베냐마도 되게 잘해주고 있고 스웨인이 오면서는 인사이드에서 파괴력이라든지 리바운드 사수 이런 것들도 좋아지기도 하고 요즘에 샌안토니오는 저는 매번 팀을 이렇게 좀 잘 굴러가게 하는 애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이 빛을 발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물론 샌안토니오가 원정에서는 좀 이렇게 득점도 빠지기도 하고 약간은 빠지는 면모가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은 저는 이거는 브루클린이 약해질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샌안토니오를 보는 셈입니다. 샌안토니오 사이드에다가 그리고 언더 보는 거는 오늘도 제가 브루클린 경기를 언더 봤잖아요. 근데 막 111점이나 내고 그랬는데 저는 일단 샌안토니오도 상대가 좀 천천히 하면은 템포를 맞춰주는 팀이라고 생각이 되고 크리스 폴이 있기 때문에 좀 하프코트 오펜스를 즐기는 편이기도 하고요. 나는 브루클린이 그냥 안 굴러갈 것 같아가지고 오늘처럼 111점을 넣기는 어렵지 않겠냐. 저는 그런 마인드긴 합니다. 언더에다가 샌안토니오 사이드 볼게요. 다음 경기 뉴올 대 멤피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네들도 이제 11월 말쯤에 한번 붙은 적이 있었거든요. 뭐 한 달 조금 안 됐으니까 그때 성적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이때 맞대결은 109 대 120으로 멤피가 이겼습니다. 뭐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안 났었어요. 그리고 이때쯤이면 뉴올이
슬슬 이제 드론테 머레이랑 맥컬럼이 복귀를 한 시점입니다. 잉그램이 없었습니다. 이날은 일단 맥컬럼은 되게 잘했어요. 30점이나 넣어줬고 트모 3이나 이런 드존테 머레이가 평소보다는 21점을 많이 뽑긴 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런 효율들은 되게 별로였었다. 그리고 멤피스는 사실 이날 엄청 잘한 건 아니야. 특히 3점이 별로였었거든요. 선발 출전한 선수 가운데 자책주가 5개 다 놓치고 모란트도 4개 다 놓치고 이래가지고 그냥 멤피스는 이날 좀 많은 공격 횟수빨 인사이드 이런 상대 림 공략 이런 데서 이득을 많이 봤단 말이에요. 이날 멤피스는 96번의 시도를 했고 3점은 30%가 안 됐다. 이런 날이고요. 그리고 뉴올리언스 같은 경우는 얘네들도 91번 정도만 공격을 많이 한 거죠. 이렇게 자유투 차이에서 거의 한 18번 정도 이렇게 더 많이 얻어냈다 보니까 충분히 뉴올도 파울 같은 것들을 얻어내가지고 점수를 많이 뽑은 셈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얘네들의 맞대결 상으로는 한쪽이 3점이 많이 안 들어가고 이런 게 있긴 했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는 낮고 그런 조건에서도 멤피스가 승리를 했다. 그게 제일 돋보입니다. 저는 이 경기는 가장 생각나는 거는 백투백이에요. 왜냐? 뉴올리언스가 올 시즌 백투백이 0승 7패인데 멤피는 4승 0패거든요. 리그에서 백투백 기록이 가장 좋은 팀 중에 하나인 멤피스가 가장 안 좋은 뉴올리언스랑 만난다. 이런 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거 옆에 있는 숫자들은 뭐냐면은 백투백일 때 상대랑 몇 점 정도로 이렇게 차이가 났냐 그거거든요. 뉴올리언스는 제가 중간에 한번 띄워놨습니다. 이거 왜 띄워놨냐? 앞에 있는 15, 18, 5점, 28점 이렇게 대패를 했던 거는 전부 다 12월 이전이에요. 그리고 12월 이후로 보면은 12점 차, 5점 차, 3점 차로 패배를 했는데 이거는 그래도 머레이나 맥컬럼이 돌아왔던 시점이다. 그거거든요. 그리고 멤피스는 4경기 동안 뭐 13점, 23점, 6점, 28점 이런 식으로 대부분 대승을 거뒀다. 어떻게 보면은 뉴올리언스도 백투백일 때 많이 지지만은 내용 자체는 조금 괜찮아지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긴 합니다. 뉴올리언스가 질 때 지더라도 백투백일 때 꽤나 비비고 졌다. 약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글쎄 이게 아무래도 멤피스가 오늘도 너무 좋은 경기라고 보여줬잖아요. 뉴올리언스는 휴스턴한테 또 무난하게 그냥 20점 차 대패를 하면서 오늘도 주전들이 전부 다 아마 30점 미만으로 30분 미만으로 뛰었을 거예요. 그냥 가비지를 당했다 그거고 멤피스도 사실 오늘 뭐 가비지급이었습니다. 토론토 애들한테 자책주 빼고는 전부 다 30분 미만으로 뛰었어요. 다 이제 둘 다 체력 관리도 잘 되는 상황인데 멤피스는 뭐 오늘 한 155점인가 그렇게 넘기기도 하고 본인들의 색깔을 잘 보여줬었습니다. 물론 내일은 원정으로 가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우세한 쪽을 멤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 팀 간의 이런 뭐 홈이나 원정 편차 같은 것들 그런 게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저는 그거를 감안을 해도 이거는 멤피를 좋게 봐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멤피스가 뭐 한 자릿수의 핸디값이라면은 볼만한 것 같아요. 백투백인 거 감안을 하더라도 238.5면은 사실 얘네들의 맞대결도 그렇고 뉴올리언스는 멤피가 요즘에 상대했던 그런 팀들만큼 막 엄청 뛰는 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머레이 맥컬럼이 오면서는 조금 더 점수를 내주는 부분도 있다. 그런 것들도 발견은 돼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멤피스 사이드에다가 오바 이 경기는 백투백 전적이 가장 좀 볼만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휴스턴 대 미네소타 경기 있는데요. 봤을 때는 되게 좀 까다로운 팀들 간의 매치야. 저도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이 경기는. 일단 휴스턴이 백투백인데 3승 3패였었고요. 아까 말했던 어제 뉴올리언스랑 경기를 해가지고 무난하게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체력도 그렇게 뭐 엄청 많이 뺀 편도 아니에요. 오늘은 또 홈으로 돌아오기도 하는데 뭐 아시다시피 휴스턴의 홈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11승 3패. 작년에 이제 홈에서는 잘하고 원정에서는 못했는데 올 시즌에는 뭐 원정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홈에서는 강력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 것들이 많이 보여요. 그냥 단적으로 최근에 이제 7경기 동안 6승 1패 그 중에는 원정이 5경기가 있었는데도 그 정도의 성적을 보여준 거고 최근에 휴스턴은 홈에서는 11경기 동안 10승 1패거든요. 되게 잘합니다. 미네소타는 얼마 전에 이제 댈러스한테 편한 승리를 할 뻔했거든요. 그때 돈치치가 뛸 때도 크리스마스 매치에서 엄청 앞서 나갔어. 한 10점 차 이상 앞서 나갔는데 돈치치가 갑자기 빠졌었죠. 그래서 전반전을 미네소타가 17점 차로 마무리를 하고 3쿼터 초반에 많이 벌려가지고 이게 26점까지 났거든요. 근데 이거를 돈치치가 없는 댈러스가 어빙 위시로 엄청 비비기 시작을 했다. 4쿼터 막판에 이 경기가 2점 차밖에 안 났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뭐 미네소타가 이기긴 했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편한 경기를 추격을 당할 정도로 되게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다. 그 얘기입니다. 좀 감독 간의 역량 차이도 났었던 것 같고 그 경기는. 사실 이게 미네소타가 저는 수비빨로 좀 좋아지는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면모도 딱히 안 보여요. 그냥 보이는 건 요즘에도 여전히 공격이 좋지 못하다. 이게 제일 많이 보이고 휴스턴도 지금 공격은 안 좋은데 수비 자체는 잘 되고 있는 그런 면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얼핏 보면 둘 다 약간 색깔이 비슷해. 좀 전술상으로 수비를 좀 중심적으로 많이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비슷한 편인데 아무래도 공격 면에서는 저는 미네소타가 그래도 막 벤블리 그린같이 기복이 심한 애들 이런 애들이 있는 것보다는 앤트맨이 있는 게 조금 더 낫기는 합니다.
그러긴 한데 저는 근데 휴스턴의 홈발을 조금 더 믿어보고 싶어요. 지금 미네소타가 딱히 뭐 좋은 시점도 아니고 휴스턴도 물론 100%는 아니라지만 얘네들은 기록으로 말하고 있는 편이기도 해가지고 저는 홈 휴스턴 여기를 조금 더 좋게 보고 싶고요. 213.5면은 저는 오바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올 시즌에 미네소타가 되게 이 좀 초반에는 수비가 별로 안 좋았다가 좀 좋아졌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또 실점이 많아진 부분들 그런 것들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냥 오바 보는 셈인데 이건 뭐 오버보다는 그래도 휴스턴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이나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긴 합니다. 다음 덴버 대 클리블랜드 경기. 이거는 사실 제가 매번 덴버의 페이스가 12월달 들어서는 순위권에 들 정도로 빠르다는 소리를 했잖아요. 요즘에 근데 얘네가 막 피닉스나 뉴올리언스 이런 애들이랑 붙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사실 페이스가 그렇게 좋게 찍히지는 않더라고. 최근에 한 두세 경기 정도 오히려 하위권에 있다. 글쎄 뭐 상대가 상대여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요. 덴버의 페이스가 한창 이제 제가 뭐 12월 달에 엄청 좋게 찍힌다. 그거보다는 좀 줄어있는 상태예요. 일단 오늘 뭐 상대가 클리블랜드죠. 피닉스랑 두 경기를 했는데 피닉스는 일단은 그 페이스 자체는 느린 편이고 야투 시도도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신중한 공격을 한다는 뜻인데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직전 경기 때 덴버가 이제 피닉스랑 경기를 한 거는 되게 좀 신중한 공격을 했었거든요. 야투 시도도 되게 적었었고 그러다 보니 클리블랜드랑 상대를 하면 저는 좀 빠른 공격이 이루어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왜냐면 일단 클리블랜드도 기본적으로 좀 많은 공격을 하는 편이기도 하고 얘네들이 올 시즌에 한번 붙은 적이 있었어요. 12월 달 초에 붙었으니까 3주 전쯤인데 그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점수가 한 240점이 났습니다. 이런 공격 시도 같은 거 보면은 클리블랜드가 94회 그리고 전반적으로 3점이 잘 터졌습니다. 45%로 덴버도 슛 시도 96회를 했거든요. 이 와중에 3점이 안 들어가가지고 패배를 한 셈이긴 했는데 어쨌든 둘 다 붙으면은 슛 시도 자체는 많이 주고받는다. 이런 느낌들이 있긴 있는 팀들이에요. 일단은 둘이 붙으면 저는 236.5여도 오바 같은 거를 보기엔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있는 지표상으로도 둘 다 최근에 7경기, 6경기 기준으로는 120점이 넘는 득점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 와중에 클리블랜드는 나름대로 밸런스가 있지만은 덴버는 그렇게 수비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도 보여서 일단 둘이 붙으면 저는 오바 생각이 좀 나기는 나는 것 같아요. 내일 또 이제 에런 고든같이 물론 속공 트레일러이기도 하지만은 인사이드 수비가 되는 세로 수비가 되는 이런 친구도 내일 결장에 나는 점 이런 것들 때문에 클리블랜드의 모블리나 알렌이 공격하기도 편할 것 같습니다. 오바 같은 거 생각해 보기로 하고 덴버의 홈이라는 게 많이 거슬리긴 한데요. 근데 덴버가 올 시즌 지표상으로는 작년만큼 그렇게 홈발을 받고 있진 못하거든요. 물론 이제 승수 자체는 홈에서는 8승 4패, 원정 8승 8패로 홈에서는 패배가 4번이나 적다. 승률도 그만큼 높다는 소리긴 한데 딱히 뭐 지표상으로 득점 실점상으로 엄청 막 밸류가 좋다거나 그건 아니거든요. 완성되어 있는 팀은 클리블랜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긴 해서 저는 클블 사이드로 한번 보고 싶네요. 덴버의 홈이어도 위험한 선택이죠. 다음 피닉스 대 댈러스 경기. 이 경기는 지금 이제 부커가 결장하고 있는 피닉스 그리고 돈치치가 빠지는 댈러스 이게 제일 핵심일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보통 여기에 있는 거 이렇게 3경기씩은 잘 안 잡아요. 왜냐면 3경기는 나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이건 왜 가지고 왔냐면은 그냥 부커가 없는 3경기 동안 피닉스가 어땠냐 그거거든요. 보니까 공격도 별로 볼품 없고 수비적으로도 별로 볼품이 없어요. 공격은 야투 성공이나 3점 성공률은 꽤 괜찮아. 그러니까 신중한 공격을 하니까 그건 괜찮은데 좋은 성공률에 비해서 득점 순위 자체는 되게 낮은 편이죠. 한마디로 피닉스는 되게 느릿느릿한 팀이다. 그 소리입니다. 그 소리. 비슷하게 수비적으로도 야투 허용률이나 3점 허용률이 등수가 꽤 높은데 실점은 적은 편이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되게 느리니까 상대한테 그만큼 기회를 많이 제공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여가지고 이렇게 찍히는 거고요. 자, 뭐 댈러스는 요즘에 이제 뭐 6경기 정도 가지고 왔는데 이 기간 동안 댈러스가 좀 패배가 있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잘 나가다가 여기 이 기간 동안 3승 3패거든요. 뭐 포틀랜드가 껴있긴 하지만은 오클, 골스, 클파, 포틀랜드, 미네 좀 어려운 일정이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고 댈러스는 아까 말했다시피 크리스마스 매치 때 미네소타한테 26점 차를 2점 차까지 추격하는 이런 추격전을 달렸었는데 아쉽게도 승리는 못했었습니다. 돈치치가 없는 경우 그거를 봐야 되는데 이거 일단 보이죠. 제가 매번 돈치치가 있고 없고는 댈러스한테 생각만큼 그렇게 큰 영향력은 없다. 돈치치가 아예 이렇게 빠졌던 경기들을 보면은 점수가 뭐 언더오버가 엄청 줄어들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이런 경기력 면에서도 크게 차이 나는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나는 충분히 어빙 위주로 돌아갈 때도 댈러스는 잘했었다. 그게 기억이 나는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나아 보이기는 해요. 직전 경기도 뭐 댈러스가 미네소타랑 했을 때 점수 뽑는 거나 템포라든지 그런 것들 생각을 하면은 피닉스를 상대로 하면은 227.5 저는 언더가 조금 더 어울린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직까지는 돈치치가 뭐 뛴다 이런 얘기가 없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언더가 제일 나을 것 같고 승패는 그냥 아예 패스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피닉스도 부커가 없는 기간 동안에 그렇게 못했던 건 아니어가지고 저는 이 경기는 그냥 언더 정도만 생각해 볼게요. 좀 더 나는 완성된 팀은 댈러스라고 보긴 하는데 굳이 따지자면 저는 델플 쪽으로 생각은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리퍼스 대 골스 경기인데, 자, 이거는 이제 골든스테이트에서 커리가 결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제 커리가 클리퍼스전 아니면 그 다음 경기 때 휴식을 한다고 했는데 이 경기에서 휴식을 할 것 같더라고요. 직전 경기 레이커스한테 되게 잘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뭐 종료 직전에는 그 113대 114 맞추기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오스틴 리브스의 이런 득점 때문에 패배를 했었죠. 그날도 커리가 막 3점슛 8개나 꽂고 이랬었는데 경기 내용상으로는 커리가 엄청 많이 득점을 올렸을지언정 커리 때문에 사실 진 경기거든요. 그게 왜냐, 커리가 매치업 원팅을 너무 당해. 너무 수비가 안 좋아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커리를 공략하면은 그냥 실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마진상으로는 마이너스 1이었었어요. 그만큼 상대팀한테는 줄 만큼 준다 이거였었는데, 저는 늘 이제 커리 얘기할 때마다 드리는 건 이거예요. 스테판 커리가 당연하게도 팀에는 한 9점 가까이 이렇게 도움이 된다. 근데 문제는 커리가 빠지게 되면은 9점가량 손해도 손해지만은 공격에서 17점이 마이너스, 그리고 실점도 한 7점이 줄어든다. 이래가지고 종합적으로 보면 한 24점가량 언더로 간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커리가 뛸 때는 한 235점이 나오는데 커리가 코트 위에 없을 때는 한 211점, 이런 식으로 24점가량 언더오버 차이가 난다. 저는 이거를 제일 많이 말씀드렸었고요. 내일 상대는 또 클리퍼스. 사실 클리퍼스 약간 오락가락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얘는 일단은 좀 수비팀이라고 생각해야죠. 작년에는 뭐 그래도 폴 조지나 카와 이런 애들이 다 있을 때는 140점씩 뽑고 그런 경기도 심심찮게 있었어요. 근데 올 시즌에는 그렇지 못하고 클리퍼스의 색깔은 일단 수비팀이다. 저는 그게 제일 많이 보이거든요. 뭐 파웰이 폭발을 한다든지 뭐 하든까지 막 터진다든지 그러면은 모르겠지만은 골스 역시 얘네들도 기본적으로 올 시즌 내내 이 수비 기반은 좀 있는 편이거든요. 여기 지표상으로 최근 6경기 동안 수비가 안 된다 이렇게 지키고 있긴 한데, 그런 거는 또 뭐 커리가 없기 때문에 클리퍼스 사이드를 봐도 괜찮기는 하고요. 맞대고 상으로도 클리퍼스가 5연승 중이기도 하고 얼마 전에 멤피스 원정에서까지 맨피를 잡는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클리퍼스의 고점은 참 무서워요. 저는 일단은 뭐 클리퍼스 사이드로 보고 싶고요. 그리고 뭐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